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훨씬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초등학교 부모님,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전체 다 포괄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어 실력이 열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앞으로 시리즈로 쭉 가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어 수업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딱 발령 받았을 때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앞으로 될 놈 안 될 놈은 국어 성적에서 판가름 난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부정하지 않겠어요. 국어를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국어를 잘하면 한국사도 잘해요. 아, 사회도 잘하고 과학도 잘해요. 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제가 오늘 수학 드리고 문제도 잘 풉니다. 국어를 잘하면. 저도 수학을 그랬죠. 오늘 이제 국어에 대한 이야기 처음 오프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일 텐데 국어는 지금 우리 수진 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범교과라고 해요. 이제 교과의 교과 위의 교과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과목 코드가 01 뭐 이렇게 갔었던 자부심을 이렇게 들을 수 국어라서 있는데 기억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윤리가 네. 01이었고 02가 국어 이렇게 갔는데 국어 공부에 대한 뭐 가르치기도 하고 네, 많은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가장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 올리기 힘든 그거예요. 과목. 공부를 해도 안 나오고 또 반대로 공부를 안 해도 나오는 과목이 국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면 나오는 과목 아닌가요? 아니요. 안 해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안 해도 어느 정도 나와요. 왜냐 읽고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상승도가 제일 그 이상은 적은 안 과목. 올라가는. 그러니까 벽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고 특히 자연 계열 학생들 중에서 극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한두 문제에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컨설팅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밑바탕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저와 함께하면 다 되지 않을까 믿어 보는데 그럼 저 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원고 나중에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보내드리기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국어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는 보통 이렇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할 수 있어요. 쓸 수도 있죠. 들어요. 그리고 쓰기도 써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못 읽어가지고 그냥 못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잘한다 혹은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느 일정 정도의 벽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국어 과목인데 뭐 제가 뭐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국어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말을 하고 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말 잘한다. 이 사람은 센스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어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할 수 있다와 말을 잘한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제가 국어 실력이 필요한 이유 오늘 첫 편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라고 제가 좀 적어봤어요. 뭐냐면 요즘 아이들하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세대니까 그때는 잘 읽어야 돼요. 써져 있는 거를 잘 수용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쓴다라고 하는 게 참 낯설었었던 그렇죠. 기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예반 정도 돼야 쓰든지 학교에서도 쓰기를 별로 평가하지 않았던 시절이죠. 제일 많이 썼던 건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가 그렇죠. 최고의 독후감 쓰기였었고 산문. 그 다음부터는 뭐 쓰기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경험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아마 쓰기를 제일 많이 한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시험 볼 때 이 정도가 쓰기 경험일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분명히 달라요. 요즘 아이들의 경우는 수시로 씁니다. 하루에도 문자를 엄청나게 그러네요. 쓰고요. 메신저 하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쓰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프로슈머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프로슈머. 이제 프로듀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컨슈머가 합쳐진 건데 토플러 아저씨가 만든 개념이죠. 프로슈머의 역할을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장들을 생산해내고 그걸 소통하게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썼을 때는 오히려 화근이 된다는 거죠.
게임하다가 막 욕설 써가지고 그걸로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좀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고 뭐 그리스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말 잘하시는 분들이죠. 테스 형이 그 테스 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을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쓰는 능력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국어 공부를 잘하면 다른 과목도 쉬워진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 문제 풀다 보면 제일 땡 하면 핑계 대는 거 있죠. 잘못 읽었어요. 아이씨 아닌 건지 몰랐어요. 눈은 있으나 잘못 본 겁니다. 맞아요. 답답하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국어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의 경우 문제를 읽다 보면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휘력이 강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습득할 때 엄청난 속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잘 읽으면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뭐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특히 수능이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범교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과목.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참 모호해요. 어떤 분들은 뭐 문학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언어거든요. 이제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언어 활동 속에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느냐. 이게 국어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이거 수능 국어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2019 수능 때문에 말 많았습니다. 그때 킬러 문항으로 나왔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풀었었는데 30 몇 번이었나요? 그 32번이었나요?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좀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됐는데 이게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워지는 맥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살짝 봤더니. 맞아요. 어려워지는 이유가 영어가 절대평가화가 됐어요. 그렇죠. 수학은 원래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선택 과목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거죠. 이제 국어에서 심화로 선택하는 영역에 따라서 자기가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수능 개편에서 특집으로 한번 다뤄드릴 텐데요.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난도 자체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절대평가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쭉 갈 거예요. 그리고 수능 전체가 절대평가로 가지 않는 한 끝까지 아마 학생들을 상대평가로 발목을 잡을 과목은 수학하고 국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좀 도달점까지 가게 되면은 엇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복하기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씀드린 그 킬러 문항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좀 어려움을 겪고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느냐? 준비 못 합니다. 문제집 놓고 기출문제 풀어보더라도 지문이 바뀌게 되면 또 틀리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휘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독서법에 대한 연습들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영어 공부는 하면서 국어 공부는 안 하잖아요, 사실. 국어 문법 가르치다 보면 황당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 있는 그거요. 국어의 품사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선뜻 답을 못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국어의 문법이 원래 먼저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영어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 제가 아는 친구가 이번에 생기부를 가졌는데 외국어는 1등급인데 국어 영역은 5등급. 이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미스테리예요. 네. 같은 언어 과목인데 하나는 5가 나오고 하나가 1이 나온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건 미국인은 아니죠. 한국인인데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국어도 굉장히 필요한 공부입니다. 다음 편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영어 단어장을 만들면서 국어 단어장 만드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일부 있는데 중고등학교 가면 없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만들어야 되나요? 국어 단어장 만드는 것만큼 좋은 학습법 없습니다. 티저가 한 거 이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삶이 풍요로워지고 바른 인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요즘 아이들이 활용하는 영상들 부모님들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많을 거예요. 뭐 유튜브 뭐 저희 거 같은 거 보면 참 바람직할 텐데 많은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만 넘어가면은 다른 컨텐츠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에서는 자극적이고
현란한 것들만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편화된 짧고 단편적이고 맞아요. 자극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성 요소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국어는 텍스트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긴 글입니다. 이것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머릿속으로 영상화시키고 연출을 해나가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마음이 움직여요. 이걸 심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착해져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많이 하면 착합니다. 전 국어 가르치니까 역사 공부. 네, 역사편에서도 이제 다뤄볼 텐데 국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타의 과목에서 뭐 지식과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예술적인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바른 품성을 위해서 국어 공부를 많이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국어 가르친 지가 한 2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구나. 대학 때 애들 과외 시킨 것까지는 조금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나오네요. 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느꼈었던 부분들 초등학교 단계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까지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각 학년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는지를 앞으로 이제 구독자 수가 아직은 없지만 쭉 늘려가는 정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어 공부 시키고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좀 막막한 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티저 광고 다음 시간에는 국어 단어장을 만들어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